돈이 되는 정보, 훈훈한 경제에서 살펴드립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살펴볼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2022년까지 10만 호의 공공주택을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당장 올해 분양이 예정된 곳도 있지만 일명 로또타운, 이혼 장려타운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연이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인 신혼희망타운 역시 저출산 대책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발표된 건지 전체적인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는 기존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3만 호 더 늘렸습니다. 청년도 56만 5천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지원 대상이 늘었고요. 그중 신혼희망타운이란 결혼생활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뭐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신혼부부가 돼서 과연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건데 올해가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고 해를 넘기지 않고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이죠. 경기 하남시 위례 신도시에 508채, 경기 평택시 고덕 신도시에 874채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위례와 고덕 신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계속해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주요 역세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주는 만큼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이 어느 지역에 또 언제 들어서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수도권 단지 위주로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까지 몇 채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오늘 2022년까지 총 10만 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량이 일시에 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목표치는 사업 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지구를 추가 개발해 내놓은 분량이 수도권 내 24개 지역 2만 4천 채 수준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의 1호 신혼희망타운은 10월 착공해서 12월 중순 분양 예정인 경기 하남시 위례 신도시 내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평택시 고덕 신도시 단지가 12월 하순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남의 위례 신도시 신혼희망주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조건, 분양가 관련 정보 좀 주실까요? 네, 위례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연면적 6만 1,554제곱미터로 조성되는데요.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까지 9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2곳이 있습니다. 또 분양가는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4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이 중 70%는 1.3% 고정금리로 만기 30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낮은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군요. 네, 신혼희망타운이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분양가가 시세의 약 70% 정도 싸게 책정됐고요. 여기에 집값의 최대 70%까지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는 데가 저렴한 금리로 입주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네, 뭐 신혼부부들은 이 아파트 가격의 70%를 대출받아서 금리 1%대로 상환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례 신도시에 이어서 분양 예정인 고덕 신도시 역시 분양가가 낮은 거죠? 네, 고덕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지하철 1호선 지제역 500m 거리에 조성되면서 전용 55제곱미터 분양가가 2억 4천만 원 선입니다. 역시 1%대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장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올해 말에 분양이 예정된 곳이 그렇게 두 곳이고 내년에도 분양 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주로 기존 택지 위주로 신혼희망타운 7,000채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서울 수서 역세권에 635채,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545채, 경기 하남시 가밀지구에 510채 등 주로 이 주요 분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미 공공 택지로 지정된 곳에 짓는 건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 뭐 그렇지 않은 곳들은 분양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뒤에 짓는 신혼희망타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보상, 단지 조성 공사 등을 감안하면 신규 택지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5만 5천 채는 2022년 이후에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결국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뭐 모쪼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양가뿐만 아니고 대출 조건까지도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재혼부부 그리고 한 자녀 가정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수 있는 기준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이면 됩니다. 결혼 전이어도 가능하죠? 네, 예비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예비신랑과 신부가 모두 결혼할 예정이라고 접수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1년 안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부부뿐만 아니고 재혼부부나 한 자녀 가정도 청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30%, 외벌이는 120%입니다. 지난해 3인 이하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각 650만 원, 600만 원이었는데요. 상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입금 내역, 국세청 종합소득 순으로 우선 조회되는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임대, 이자, 연금소득 같은 재산소득이나 각종 수당 및 연금, 급여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다 소득에 포함됩니다. 네.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또 따로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알아볼까요? 네, 부부 순자산이 2억 5,06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순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순자산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토부는 그 기준을 두고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라서 신혼부부 약 80%가 신혼희망타운 대상에 해당되도록 순자산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주택 분양할 때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이 신혼희망타운도 먼저 공급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아파트 청약 과정과는 별도의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1단계로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리고 그와 동격인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이후 2단계로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그 30%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네,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및 해당 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 각 최대 3점, 총 9점 만점의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및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 각 최대 3점, 총 12점 만점의 가점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네, 거주 기간도 좀 궁금한데요. 그 입주자 공고 당시 분양되는 해당 시에 거주를 해야만 이게 해당 지역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례나 과천 등 경기도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시가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서울이나 인천시 거주자는 거주 가점이 0점이기 때문에 불리한데요.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 물량이 경기도에서 나올 예정이어서 일단은 경기도의 거주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서울은 서울 거주자가 유리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에서 또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이 역시 하나의 또 관심일까요? 논란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순자산 기준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으로 2억 5,060만 원을 내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순자산 기준이 사실상 고액자산가를 걸러내는 재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2억 5,060만 원을 넘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못하게 하도록 이게 장치를 해놓은 건데 궁금하네요. 왜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네, 실제 순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및 일반 자산을 더한 뒤에 부채를 뺀 값으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합이 2억 5,060만 원을 넘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순자산 기준을 넘는 가구가 심사 전 새롭게 부채를 만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빚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순자산이 책정된 가구가 임의로 5천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는다면 결격 사유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들이 대출받은 뒤에 심사를 통과하고 바로 갚을 경우에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니까 순자산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심사 통과 후에 대출을 갚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경우는 적발이 어려운 건가요? 네, 정부에서는 결격 사유 통과를 위한 고의가 있다면 적발 시 불법 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을 두고 또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네, 신혼희망타운이 투기 수요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에서 30% 저렴하고 분양가가 5억 원을 넘지 않은 데다가 수도권 요지의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순자산 기준을 역이용한 로또 청약의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그 경우 위장 이혼이나 전입을 통한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 투기 수요가 넘치고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역시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역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 밖에 또 다른 논란이 더 있죠. 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주거 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외에 저소득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건데요. 참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 모습이네요. 물론 그 논란에 대한 근거 역시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